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와 오늘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빨간불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한 대안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전고체가 그 테마 안에서 강하다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도 그 주목도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시연한 코리아 FT가 9%의 급등, 세방전지도 오늘 그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 전고점까지는 다소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기태 기사님,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좋은 시각을 갖고 네. 계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상승의 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가 얼마나 오래될지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시장의 중심 모델로 결국에는 그 캐즘을 이기는 네. 그 구간 동안에 하이브리드카의 다시 또 시장 장악력이 올라질 것인가를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벌써 올해도 한 29%, 30%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뭐 혹한과 혹서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이 하이브리드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코리아 FT 뿐만이 아니라 세방전지 등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이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고요. 거기에 답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28억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56% 성장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연속성이 추가적으로 있으려면 사실 전기차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하이브리드카가 어느 정도 시장 장악력이 또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EREV라는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았는데 내연기관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모터로 달리는 그 연비가 1000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전기차를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도 전기차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있어서 전기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더 높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화재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카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건 맞을까요? 예, 뭐 그렇게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카가 무엇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는 점도 그렇고 전기차가 이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 심리를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가름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카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까지 받쳐주다 보니 지금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세방전지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방을 더 열고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보험, 금융주들이 선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되면서 밸류업주들 다시 한번 동반 상승세 눈에 띕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임급종 삼성생명입니다. 7%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주주환원율 35% 수준에서 중장기 3년에서 4년 내에 5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했을 때 밸류업 관련주 그 안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주의 매력 있습니까? 일단 삼성생명은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기업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 뉴스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는 좀 향후 사후 약방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밸류업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교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탄력을 받았다면 이 매수에 대한 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춤할 때 네. 섹터 순환이 돌면서 조용할 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상방향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이번 주 뭐 잭슨 홀 미팅부터 해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 확인 때까지는 아마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 전까지는 아마도 증시에 대한 등락은 좀 교차되지 않을까. 항상 상승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항상 하락만 하지 않을 그런 좀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양봉을 크게 띄운 날보다는 네. 조정받는 날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단단한 수급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본다라면은 82,000원권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는 99,000원권까지 해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좀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단은 99,000원 수준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스권 대응은 유효하고 연말로 가면서도 여전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다만 오늘 급등하는 장대 양봉을 띄운 날보다는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워낙 빠른 만큼 조용할 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지금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매수에 대한 버튼 짚어주셨네요. 자,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울 반도체가 하방 VR가 발동됐고요. 그 이전에는 상방 VR 발동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캐스피온, 휴마시스, 스타플렉스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까지 1시 전에 직전에 상방배에 걸린 종목들 많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8월 초부터 거론됐던 코로나19 급증과 엠폭스 확산 우려에 오늘 진단키트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쉬어가는 오늘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즌과 세니젠, 셀리드와 진 매트릭스가 오전부터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진 매트릭스가 다시 한번 VR가 발동되면서 뒤이어 수진텍과 랩지노믹스, 휴마시스도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진 매트릭스는 현재 상한가 계속해서 달성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들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12시 50분경 709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유상증자 배정 대상은 LS전선 등으로 유상증자 목적은 LS 빌드맨의 주식 100%를 양수하기 위해서로 분석되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은 케이블 시공 결합을 통해서 전략적인 성장을 협력하겠다고 양수 목적을 밝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공시를 발표하면서 9%까지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2.5%로 강세를 조금 내려놓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VR 발동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눈에 띄네요. LS 마린 솔루션도 자체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VR 발동됐다. 현재는 상승분을 일정 부분 좀 반납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 테마가 오후장 더욱더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바로 VR 발동된 종목 임급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유증이라고 해도 다르겠죠. 어떤 방식으로 유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인 LS 마린 솔루션 조금 전에 제3자 배정 유증 소식을 전한 이후에 급등에 나왔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과 함께 주가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 네. LS 마린 솔루션이 오후장 들어서 이슈에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뭐 LS 기업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기기 관련 회사입니다. KT로서부터 인수했던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이제 제3자 배송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4% 정도고요. 할인율은 요번에 저점을 찍었던 것보다는 높습니다. 17,000원 정도 선인데 최근에 뭐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주주가 매수해 왔고 지분율이 60%까지 올라왔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투하 자본을 늘려서 시장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드라이브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운송을 담당할 수 있는 케이블, 전력 케이블 관련돼서 해상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달에 SK증권으로서부터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선이었고요. 그게 이제 7월 달에 한번 그 정도 선을 달성했다가 최근에 증시 낙폭과 동반 하락했다가 다시 2만 원 선까지 왔는데요. 이러한 업황을 따져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제3자 배정 유증 관련돼서는 호재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는 왜 다는 거예요? 물량이 나오니까 달겠죠. 뭐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이 14% 물량 그리고 희석 같이 뭐 나올 수 있는 물량인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희석이라기보다는 지분 확대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러한 조정은 LS 마린 솔루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 케이블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돼가고 있는 와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 제3자 배정 유증 소식과 함께 VR 발동되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물량과 함께 일부 차익션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달았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방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LS 마린 솔루션의 급격한 오늘의 상승 좀 짚어봤고요.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VR 발동되면서 급등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엠폭스에 지금 코로나가 있었고 이제 엠폭스가 더해지면서 공통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마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테마는 테마답게 크게 뭐 비중보다는 짧게 혹은 테마는 아예 보지 말자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테마의 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한가 갔어요. 네, 일단 이제 테마의 재료는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높이로 본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엠폭스에 관련된 종목하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하고 좀 겹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된에서는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우리 이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WHO에서 상당히 좀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을 좀 격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자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일단 뭐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일시적으로 정말 좀 짧게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근데 엠폭스랑 코로나랑 같이 엮인 종목들이 많아요. 진단 키트가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또 이제 9월 달까지 보는 건 아니거든요. 8월 말에 이제 코로나 이 재확산에 대한 가장 피크 이야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학 시즌이라든지 여름 휴가 맞이빠지기 때문에 가장 좀 이 확산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변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이 재료에 대한 연소성이 엠폭스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두 종목이 모두 다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셔야지 일단 지금부터 이슈가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투자에 대해서는 자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의 힘은 일단 강하다 보니까 이번 주 안에 좀 트레이딩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테마에 대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매도 의견으로 쉽게 테마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투자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요. 테마는 테마답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엠폭스 코로나 테마 오늘 오후자 좀 VR 발동된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볼까요?
못난이 주식이었던 게임주 안에서도 유독 바닥을 내내 기었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오늘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5%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최근 빈집인 NC소프트의 기관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아마존 게임즈와 TL을 이제 10월 1일에 글로벌 출시에 나선다라는 소식의 반등인데 사실 9월 17일 예정이었는데 10월 1일로 미뤄진 건데 주가는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광 파트너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바닥권 탈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 있을까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작 네. 게임에 대한 출시 유무가 전체적인 게임 종목들에 대한 향방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실적이 잘 나온 게임주들은 대부분 신작을 포함된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고개를 든 게임주들도 하반기에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NC소프트는 신작에 대한 글로벌 출시 기대감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편적으로 좀 본다면 NC소프트는 최근에 와서 수급에 뒷받침되면서 좀 이 매수로 이제 네. 힘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현재 위치는 모멘텀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기술적 반등의 위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반등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22만 원 라인대에서 25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둘 수 볼 수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은 좀 진입하셔도 어렵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신작에 대한 이 시기점까지는 모멘텀을 좀 보시되 그 이후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실적 회복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부근에서 일정 기술적 반등까지는 유효하니 이 네. 가격 부근에서의 저가 매수 유효하기는 하지만 굳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로는 매력도는 네. 떨어지지만 네.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네. 최근에 와서 탑픽으로 본다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크래프톤을 먼저 그렇죠. 보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또 솔직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광우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